형 이분들 진짜 안 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면 이해가 뭐 아무리 공짜로 이렇게 강의한다지만 이거는 성의가 없는 거지. 아니 그날 몇 분이라고 그래. 말 누진하고 말 잘못했네. 619페이지. 나 지금 행은 지금 한 분까지 병원에 간 거예요. 지금 바로 올 거예요. 이거 끝나고 619인데 그 1차 이론서 477페이지입니다. 477페이지고 정성실험, 정량실험입니다. 저번에 작년에도 놓았고요. 역시 이제 그 실무입니다. 2차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놔야 저도 김동혜가 고민을 좀 할 거니까 하는 겁니다. 자, 정성실험이라는 것은 퀄리티어티브입니다. 퀄리티어티브는 양입니다. 양. 뭐가 있냐 이겁니다. 양. 시로 중에 뭐가 있니 이런 겁니다. 시로에 보니까 뭐가 있더냐, 뭐 성질이 뭐가 있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성실험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닌데요, 정량실험. 예, 정성실험이고요. 밑에 중간에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넘겨가지고 478 정성실험 어떤 성분이 있냐 이게 정성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외우십시오. 어떤 성분이 있냐, 정성. 어떤 성분이 있는데 보니까 A, B, C가 나오더라. 그 안에 A가 어떤 놈이고 이렇게 더 깊이 정밀하게 해는 게 정량 실험입니다.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양, 얼마만큼 어떤 성분이 A 안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도 뭐라 A, B, 스몰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정량 실험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장군은 정성 실험, 유당 배지법 이렇게 있고요. 작년에도 놓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크로소토리디움 포프리렌젠스 정량 실험이 있고요. 식물공정 미생물 실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군수는 포준 팽방법이 있더라. 간만 익히십시오. 군수 계산은 확인 실험 결과 뭐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나서 군수 측정 방법은 희석력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고 나야도 저도 2차를 최근에 안 했잖아요. 이쪽에는요. 그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군수 계산 방법은 형 어서 있어. 천천히 앉아있어. 479페이지입니다. 누나 같이 좀 보여주고 400 형 1차 이론서 가방 좀 열어줘 있어. 형 기준 오면 되는지 모르겠네. 행거 저 강의 그게도 될 만한 게 하니까 내가 뺀 건데 지금. 1차 밑으로. 예, 1차 이론서. 예, 근데 1차 첫부터 배워. 지금 이제 강의 찍고 있잖아. 1차 이론서가 499페이지입니다. 형, 이거 저 앞 시간에 형, 이거 했어요. 수산물에 대한 부격을 했는데, 냉동식으로 하고,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거 618이고 2차 거기니까 저번에 한 거, 뭐, 그 수치 중 한 겁니다. 지금은 479페이지에 정성실험, 정량실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성실험, 정량실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저도 강의를 좀 한번 해놔야 저도 감을 익히고 또 고민할 거니까 479입니다 형님. 비타민C 정량실험법입니다. 보세요. 비타민C 저 위에 거기 가운데 거. 비타민C는 아까 전에 정량실험입니다. 아까 비타민C는 뭡니까 누나? 뭐 있었어요? 식품 그 산화방지제였잖아요. 적어놨어요. 그게 비타민C는 산화방지제 금방 했잖아요. 비타민C는 산화방지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지제입니다. 앞페이지 그 363페이지입니다. 그대로 두고 363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363페이지요. 1차. 네, 내나 그 책입니다. 내나 그 책 363페이지입니다. 그 식품 첨가물이거든요. 363페이지. 지금 천천히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보존료와 지금 이겁니다. 지금 그 비타민 C 때문에 왔잖아요. 산화방지제입니다. 이거 보세요.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이 뭡니까? 식품이 강화할 때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맛이나 냄새, 색, 여간을 좋게 한다. 첨가물의 종류는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이 있습니다. 그죠? 차식제 같은 거. 저번에도 우리 카페에 올렸을 때 카페에 강의
카피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카피를 안 들으면은 1차는 된다고 하지만 2차는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합니다. 지금 저 시간이 오프라인 할 때는 제가 카피를 설명 안 하지만 직장에서는 계속 카피 찍잖아요. 안 보시면은 결국은 떨어집니다. 1차는 조금만 신경 되지만 2차는 아닙니다. 카피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 호로 같은 거 이런 게 저 첨가물입니다. 첨가물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료로 볼게요. 보존료는 세균, 곰팡이, 후모 등 미생물 번식을 위해 부패 내지 변폐를 방지하는 것이 그 방부제 일종이다. 이게 이제 보존료입니다. 그리고 종류는 밑에 4번 소로버산, 칼륨, 칼슘, 벤조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존료 사용 기준은 성계제선 2.0 mg, m이 빠진 겁니다. mg per kg 이하, 젓갈류는 1.0 mg per kg입니다. m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연육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첨가물이 아닌 것은 필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소빌톨이라든지 중합인산염이나 설탕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자전분은 부감물, 부속물이기, 그러니까 첨분물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더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4번이 부감물입니다. 교수들 구분하니까 용어가 저도 헷갈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첨가물은 필수인데 부감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자 전분은 부감물입니다. 근데 어떤 데는 저도 좀 가는데 교수들 생각을 출제된 겁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일단 감자 전분은 첨가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료 다음에 산화방지제입니다. 지질 성분의 산패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 첨가물입니다. 산화방지제는 수용성 비타민C, 지금 비타민C 정량 실험 하다가 이리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적으십시오. 그 D 페이지입니다. D 아까 전에 477페이지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479페이지를 보니까 수산물에 대한 구격이 서로보다 간단해서 정밀검사인데 정밀검사 중에서 수산물에 대한 구격, 정밀검사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식품공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첨가물 중에서 비타민C를 또 정밀검사 실험을 해보는, 식품공정에 실험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사람 인체에 해롭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E, 그리고 BHA, BHT, 산화방지제는 진행되면 안 되죠. 그리고 전에 써야 된다. 그러고 나서 BHA와 BHT는 염장류 어패론은 2.0 mg per kg 이하, 어패론 냉동품의 침적은 1 mg per kg입니다. 그리고 보존료 산화방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0에 박스에 보면 문제가 기출문제, 산화방지 아닌 것은 보존료와 산화방지를 구분한 겁니다. 아까 전에 앞에는 보존료 중에서 부감물, 첨가물이 아닌 걸 물어봤고요. 감자成分같은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지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뒤로 479페이지로 옵니다. 그래서 479페이지입니다. 479페이지를 보면요. 비타민C 정량 실험법입니다. 비타민C는 액체네요. 그죠? 액체입니다. 액체다.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램. 이랬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액체에 동그라미 쓰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가스겠죠. 액체냐 가스냐 해가지고 답을 그때 물어봤습니다. 조금만 알면은 하는데 이런 문제가 갑자기 나오니까 그때도 일해한 사람들도 얘기 들으면 당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스럽다는 사람 떨어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먼저 일단 이상이 문제가 이상하다면 상식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비타민C는 액체다.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는 가스다. 그리고 아스코르빈산 뭐 이렇게 하더라. 그 다음에 5%의 메타인산 용액 이런 식으로 하더라. 저도 이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이 줄인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공정상 검사 대상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저 479에 수험검사 이게 지금 저 우리 2차에 놓았습니다. 수험검사가 금화 말간법 있죠. 이게 놓았습니다. 수험검사 건조정량법, 칼피스법, 정류법 기출됐고요. 그리고 시경검사 다 읽어보십시오. 이거 저 하나하나가 다 2차에 기출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식품공주 같은 거는 나중에 책 갖다 주고 와야겠다. 들어갈 힘도 없고. 수험검사, 금화, 말간법 같이 말합시오. 하는 기합법, 흡자, 원자 흡강 강도법에 의한 하는 기합법, 금화, 말간법. 이게 3회 2차 놓은 거예요. 그 문제가 이상하다는 문제가 어렵게 놓았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놓은 거예요. 듣지도 못한 걸 어떻게 합니까? 저거를 위한 잔치지. 그래서 그때 막 이의제기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객관성을 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회가 출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분검사는 시약방법, 건조정량법, 칼피스법, 정류법 이것도 놓았고요. 식용검사는 해압법, 몰법입니다. 이것도 놓았고요. 해압법은 토가 제로 계산하는 겁니다. 일반 세군검사, 포준팽방법, 자동하단 치약수법, 건조필름법 역시 작년 4회 2차 놓았고요. 대장군검사는 유당배지법, 건조필름법, 마비스페도검사 작년에 놓았고요. 그죠? 다 놓은 겁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좀 더 넘기겠습니다. 중간중간 빼고요. 그 다음에 485페이지입니다. 그 책 바로 485입니다. 정승,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대나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쓰는 거 용어들이니까. 용어들을 먼저 익혀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85페이지입니다. 485페이지는 뭐냐면은 식품공정 관련 기출이다. 작년 문제입니다. 일반 세군 대장군 군이 또 틀리십니다. 대장군 군 발음도 이게 써보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발음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대장군 군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 나중에 쓰다 보면 두 개인지 헷갈립니다. 이거 이런 거. 대장군 군. 대장군 군입니다. 양이 아니고. 그리고 일반 세군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여기도 지금 오타가 놓았잖아요. 오타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안 써보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걸 몰라서 군을 이렇게 적겠습니다. 나중에 헷갈려버리는 겁니다. 이거 계속 써보시기 바랍니다. 대장군 군 오타 하나가 빠져야 됩니다. 냉동식품의 검사 중 일반 세군 검사 방법은 수산물의 냉동 개념 최종 소비자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g당 100g 아까 전에 했습니다. 100g당 10만 이하입니다. 일반 세군 검사 방법 포준팽방법, 건조필름법, 체동하단 치약수법입니다. 이게 작년 2차 시험이었습니다. 맞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했지만. 그리고 나서 포준팽방법에 대한 수행순서입니다. 올해가 이게 안 녹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위에가 간단하게 작년에 놓았지만 작년에 시험이 문제가 쉬운 겁니다. 그래도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못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 강의할 때 밑에 포준팽방법 수행 순서까지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거 알고 가르치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포준팽방법 수행 순서 어떻게 지금 이걸 준비할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온 용액 준비는 용액 제조는 냉동 상태 검체를 포장된 상태 그대로 40도씨 이하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단시간에 녹여 용기 포장 표면에 70% 알코올 솜 적으십시오. 40도 70% 알코올 솜 이게 우리 때 시험 두 개 빵꾸 내가 놓은 문제입니다. 40, 70 잡아 있는 거. 저는 이게 30, 70으로 적었어요. 2점짜리였는데 1점밖에 못 받았죠. 기억 안 납니다. 안 적으면 기출 문제. 그 다음 밑에요. 그러니까 얘도 좀 놓은 거고. 그 다음에 포준 한천 배지 제조입니다. 포준 한천 배지는 트리톤
5.0g 등 용액에 혼합하여 정류수 1000ml에 녹여 pH 중성이네요. 중성 7.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도를 조정한 후 121도에서 15간 멸군한다. 그럼 이게 만일에 시험을 온다 그러면요, 이때까지 기술로 포존 안전 배치는 트리톤 5.0g, 정류수 1000ml, pH 7.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 121도 15분간.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야? 빵꾸로 놓았다고 했잖아요, 위에다가. 아까 40과 70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놓을 건가? 교수들 마음이겠죠. 우리는 대비해야겠죠. 120도에서 5분간, 111도에서 15분간. 15분간. 그 다음에 집락수 산정입니다. 배양후 즉시 집락 계산하기 사용하여 생성된 집락수를 계산한다. 부득할 경우에는 5도시에 보존시켜 24시간, 5도시 24시간. 전팩반에 300개 이상 침략. 이게 3회 2차 시험입니다. 전팩반에 300개 이상 침략에 발생한 경우 300개 가까운 팽판에 대하여 밀집팽판 측정법에 따라 안지름 9cm의 패트리 집시인 경우에는 1제곱cm 내의 평균 침략수를 65를 곱하여 그 팽판의 수를 계산한다. 정팽판에 30개 이하의 침략만 얻을 경우에는 이습표수가 가장 낮은 것을 추정한다. 이게 3회 2차 놓았습니다. 이게 놓아가지고 풀으라 그러니까 41명분이가 2명밖에 안 놓죠.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희한하게 놓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작년 4회 기준적으로 공부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군수 상정 후 기록 통보 보고 절차입니다. 실험 후 보고할 경우 1mm 중에 세군수를 기재 보고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곱하여 수치 평판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게 나온 겁니다. 숫자는 높은 단계에서 3단계 반올림하여 요숫자 2단계는 끊어 0이다. 이게 있다면 3단계 반올림 요숫자 2단계는 끊어 3단계 반올림하여 요숫자를 2단계 이하는 끊어가지고 0으로 한다. 그러니까 445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3회 2차 강의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게 너무 갑다. 침략주 상정입니다. 같이 포준 평판 적시가 같을 겁니다. 일반 세군 건조 필립법은 아까 말대로 같고요.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95번 문제입니다. 맹공시범의 대장군 군 검사하는 방법. 자, 대장군입니다. 아까는 뭐였습니까? 일반 세군이었습니다. 작년 문제가. 앞 문제는 지금 대장군 군입니다. 양이 아니고 군입니다. 수분을 60분 이상 함량하여 미생물 생육과 부패 관련성 용이한 것, 용이 등 대장군을 최소적으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판매하여 그람당 동물전 냉동식품으로서 대장군 아까 그람당 얼마였습니까? 누님? 대장군 그람당 10마리였어요? 100마리였어요? 10만. 앞에 보면 돼요. 아까 했어요. 앞 시간에. 찾아보세요. 누나 생각나면. 100만도 있고 10만도 있었는데. 아 찾아봐. 그러니까 그람 110만, 10만. 그람당 10입니다. 앞 페이지 474페이지입니다. 그람당 10 이하입니다. 10만이 아닌가? 아 찾아보는 게 제가 답이라 생각하지만 책을 찾아가지고 책이 맞나 안 맞나 고민해. 474. 오늘 지금 그다음에 이거 시간 날 때마다 보시라고 지금 한 겁니다. 위에 형님은 누나는 10만 낸 거는 세운수를 얘기한 거고요. 동물성 냉동수산물 그람당 10만이고 대장군군은 동물성 냉동수산물 그람당 12하고 최종 소비자가 살모넬라 리스테리아는 음성에서 개정이 됐고 작년 비브리오 항생포도는 그람당 100이하였습니다. 일산화탄소는 가스다. 그리고 냉동식용으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제가 앞에 강의한 겁니다. 그죠? 아 지금은 막고 이것도 또 요번에 그 시험 2차 전에 한 2달 전에 다시 그 식품 공정 내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쪽 수치는. 그렇지만 가물있게 수치 바뀌봤자 얼마 바뀌겠습니까? 아, 도시락은 넘어갑니다. 그람당 100이하다. 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요. 옆에 487페이지입니다. 일반 세군하고 대장군군입니다. 수험생은 계속 봐가지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던 기준은 사물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는 M5C0M은
0, 20g은 0, 라지 M은 빠지네요. 라지 M은 그기고, 장염비 방식 포도당분은 g당 100 이하입니다. 그죠? 그리고 라지 M은 10이 빠지죠. 여기도. 앞에 그 라지 M은 10이었습니다. 라지 M은 10. 하나 적어 주십시오. 라지 M은 10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검사 기준, 그리고 나서 검사 방법은 유당배치법, 정성실험법이 있고요. 건조필리법은 정량실험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당배치법은 정성이고 뭐가 들어있니 하는 거고, 정량실험은 그 들어있는 걸 다시 세부적으로 검사하는 게 정량실험 건조필리법입니다. 그리고 유당배치법은 냉동상태 검체를 40도에서 70 알코올솜, 이게 똑같습니다. 실험 용액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1회 때 시험이 나온 겁니다. 1회 2차가 놓을 수밖에 없다.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당배치법에서 쭉 내려가다가 1, 2, 3 순서입니다. 유당배치법이 이제 정성실험이었죠. 순서 보십시오. 추정실험, 학정실험, 밑에 뭐가 있습니까, 누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추정, 확정, 밑에 적었어요. 완전. 적었어요. 그렇게 해가 안 적으면 안 됩니다. 완전실. 밑에 안 보이니까 뒤로 넘어갔으니까 추학관, 그러니까 추정실험, 학정실험, 완전실험, 작년에 순서 적으라고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을 봐야 된다. 나중에. 그러니까 추정실험은요, 한 읽어볼게요. 실험용액에 접종한 유당배치를 35에서 37도씨에서 24시간 플러스만 2시간 배양한 후에 가스가 발생하며 추정실험에다 가스가 발생한다. 이때 24시간에서 2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할 때는 배양을 계속하여 이틀 하는 거죠. 이틀 했으면 3시간까지 48 플러스 마이너스 3시간까지 관찰한다. 이때 가스가 발생 안 했을 때는 추정실험이 음성이고, 가스가 발생 안 했으면 음성이고, 발생했을 때는 추정실험이 양성이기 때문에 학정실험을 하는 겁니다. 음성은 안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추정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학정실험과 완전실험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 추정실험 해보니까 그 하루나 이틀의 시간당 음성이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스가 발생 안 했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발생했으면은 양성이니까 학정실험 들어가고, 학정실험에서 또 요건이 되면은 완전실험으로 갑니다. 자, 음성이면 안 가고 양성이면 간다. 이거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필리법입니다. 건조필리법은 정량실험입니다. 적으십시오. 옆에다 영량실험입니다. 교수들이 하니까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량실험도 40도에서 표면의 알코올솜 70이다. 배치 상태는 대장군 건조필름 배치 1, 이스트 익스트레이트 트랙터 9.0g이고요. 대장군 건조필름 배치 2, 렙톤 2g 등입니다. 15간 멸군하고요. 121도에서 15분간. 121도는 15분간에 들어갑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실험용액은 1mg당 각 10배 단계 희석액 1ml를 대장군 건조필름 1과 2에 접종한 후 온도를 35에서 37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서 더하기 2시간 왔다 갔다 합니다. 24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 2시간 시작 빼야 되겠네. 그리고 건조필름 배치 1에는 한번 보십시오. 붉은 전약수 주위에 기포를 뽀글뽀글하죠. 뽀글뽀글하는 거죠. 기포를 형성한 진박수를 계산하고, 배치 2에는 청록수의 진화수를 계산하여 평균 진화수의 희습배수를 곱하여 대장군 군을, 여기는 니은 빠진대요. 대장군 군수를 창출한다. 헬렐루야. 오늘 그기네. 부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사 볼게요. 수사지 공문 기출 문제입니다. 대장군 군 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배치는 답 1. 우선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 할 때 2차도 이게 지금 준비하겠다 이거 한 거예요. 포존항천 배치법 어디입니까? 일반 세군에 들어갔겠네요. 그죠? 내용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LB 배치, BGLB 배치, EMB 배치는 대장군 군에 검사하는 거고, 포존항천 배치는 일반 세군수에서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도의 청멸검사 중 식품공정 검사와 관련성,
고등어는 히스티민, 그리고 그릇 안에 적색의 우유 9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럴 때 놓은 거고, 고등어는 우리 그 객관식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고등어 히스티민인데, 히스티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고등어 관련돼 가지고 이거 오춘홍의 구인 공조 체계입니다. 이것저것 고등어로는 히스티민에 생성된 것을 포획의 어체입니다. 액체입니다. 어체를 급속 냉동시키지 못한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수산식품의 가장 흔한 독이 이 고등어의 독 중에 히스타민, 아미노산 아닌가? 농도가 높다. 히스타민, 아미노산, 아미가 맞는데 아미노산의 농도가 높다. 사후 근육 변성으로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전환된다. 이것도 저 시험이었습니다. 기출문제였습니다. 2차.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변합니다. 고등어의 독 중의 증상은 고농도 히스타민에 대한 에너지 반응으로 반응, 이것도 니온이 되어 있네요. 히스티딘 양의 고기를 먹은 후 히스티딘 양의 고기를 먹은 후 몇 분, 그러니까 히스티딘의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의 고기를 먹은 후 증상이 나타납니다. 말이 좀 안 맞네요. 증상은 구토복도 설사 등이고 항히스타민 투여 즉시 정상화되고요. 수산식품 히스타민의 농도를 정하여 통조림 참치의 최고 농도는 500, 생선간 냉동은 200 mg/kg입니다. 이거는 안 나왔으니까 6분 안 나왔으니까 준비하시고, 예방은 그리고 즉시 냉동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냉동시키지 못했을 때는 고등어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변질이 되니까 히스타민이 생기는데, 히스타민은 원인에서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1회 시험입니다. 그럼 우리 때 지금 시험 오해들은 뭡니까? 이까지는 좋다. 다 좋은데, 수산식품 히스타민의 농도는 참치는 500 mg/kg, 생선 냉동어는 200 mg/kg. 이걸 준비하겠죠. 누나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히스타민까지 했습니다. 타민. 저도 이거 오늘 강의를 하고 나서 들어보고, 저도 항상 듣는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고 또 준비를 할 거니까 619는 일단 끝을 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